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이란은 더 오래 전쟁할 수도 있다면서 장기전을 또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이 하메네이를 겨냥해 성공을 거둔 이른바 참수작전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미 해군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단서가 붙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데는 한 35km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려면 5, 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행, 하행 3km, 3km. 그러면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왜 지금 유조선들이 당하냐면은 이란이 소형 고속정만 활용을 해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지금 해군 미국이 괴멸시켰다고 하지만 소형 잠수정부터 시작해서 공격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군이 호위하겠다 그러는데, 일단 저 많은 함정들을 호위할 만한 미군 전력이 없어요. 두 번째, 모든 함정을 호위하게 되면 미 해군의 고가의 이지스함을 포함한 선박들, 함정들이 이란 해군의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이 보호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시라는 단서를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건 아닌 거고, 지금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 말이 자꾸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2, 3일, 이제 몇 달, 지상군, 호르무즈 해협, 말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초기에 정밀한 계획이 아니고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란의 입장에서 이 봉쇄 자체가 이란에는 무조건 좋은 카드입니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예.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면은 지도부 순회를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는 반대파, 체계적인 반대파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포함한 지금 지도부는, 또 차기 구성될 지도부는 지금 제거된 하메네이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퇴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는 이란이 그렇게 당했지만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중동 최대 미군 기지 공격할 때도 약속대련, 내가 공격하니까 미리 피해라,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란도 확전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암묵적인 의사소통이 됐거든요. 지금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지도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신정체제의 핵심 세력들이 모두 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베네수엘라처럼 마두로 제거하면 그때는 로드리게스랑 사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란 내 지금 미국과 영향력 있는 세력들이 또 지금 지도부를 대체하는 세력들이 트럼프와 접촉하라고 했대.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희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까지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거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약간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 의견들이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지상군 카드라던가 뭐 꺼낼 수 있다고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1990년에 걸프 전쟁, 후세인이 1990년 8월에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34개국의 연합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포함됐어요. 교전은 안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교전에 참여한 국가도 5개국 됐고, 무려 병력이 94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이 54만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처음 공격을 한 게 다음해 1월 공중전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리고 2월에 탱크전 공지전을 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센트콤 정부사령부가 장악한 중동에는 지금 전개된 병력이 상시 주둔하고 있는 강습 상륙전단 최대 해봐야 1개 여단밖에 안 돼요. 3천도 안 돼요. 지금 갑자기 어떻게 지상군에 들어갑니까? 그럼 지상군에 들어갈 거면 몇 달 동안 준비했고 대금의 물자들을 지금 전진배 시켜놔야 되거든요. 지금 만일에 저 정도의 원정군이 들어간다? 그건 자살행위죠. 거기다가 이라크보다 이란은 인구가 2배거든요. 면적도 훨씬 넓거든요. 상륙도 거의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 얘기를 꺼냈다는 자체가 준비가 돼 있다면 얘기가 되지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상군 투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 상황이 그대로 안 흘러간다는 얘기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대로 지상군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뭐 우리 아직 매서운 타격 시작도 안 했어. 이거 되게 오래 갈 거야. 장기전 될 거야. 이런 발언들은 왜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이 저렇게 말하거든요. 말로 하거든요. 우리 무서운 무기 있어. 우리 건드리면 어떻게 될 거야? 과거에 미국은 저런 말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힘이 있으면. 근데 지금 헤그세스 트럼프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직 뭘 시작도 안 합니까? 지도부까지 제거했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뭘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만일에 능력이 있다면 행동을 옮기면 되지. 과거에 미국은 저러지 않았어요. 원했던 그림은 뭐예요? 예? 애초에 미국이 원했던 그림은 뭐였던 건가요? 제가 보기엔 처음에 그랬잖아요. 2, 3일 정도면 끝날 수도 있고 뭐 좀 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그건 충격이죠. 적 지도부를 제거했으니까. 말씀드렸지만 하메네이가 밉든 곱든 간에 그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아 재미를 봤거든요. 미리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의를 했으니까 예.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지도부를 제거하면 지금 센트콤 정부사령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잘랐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뱀 머리 자르면 몸통은 아무 움직임을 못 하잖아요. 지금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정상은 아니지만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신정체제는 이 뱀의 머리라면 일종의 메두사예요. 머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제거돼도 지금 충격적인 게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혁명수비대, 예.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오로지 정권만을 유지를 위한 부대거든요. 이게 20에서 25만이거든요. 혁명수비대가 낸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이맘을 죽였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슬람을 잘 모르는데 이맘은 이란이라고 하는 시아파에서 이맘은 일종의 메시아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성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지하도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목표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해서 뭐 귀신 같은 작전이다, 뭐 20년 준비했. 아니 집무실에서 관저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때리면 누구는 못 때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의 상황은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이란 내에 협상을 할 거고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질서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단순하죠. 지금 흘러가는 그림이 그렇잖아요. 지금 원하지 않던 상황으로 계속 확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이 헤그세스 국무장관 입에서 자꾸 거친 발언이 나온다는 얘기는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군 투입하는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려도 몇 달이 걸려요. 지금 있는 중부 센트콤 사령부에 있는 해병 원정대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자살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메네이 제거가 이란의 결사항전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공습이 중동을 넘어서 유럽까지 전운이 번지고 있는데 이란을 도와서 전선에 합류한 헤즈볼라가 지중해에 있는 유럽의 방어선인 키프로스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이란이 지난해 6월 12일 작전 때 데이터를 얻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방공망들은 뚫기가 어렵다는 데이터를 얻었고 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이터를 얻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전장 환경을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때릴 때도 지금 소모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이번에 썼던 이 드론 같은 경우도 아이러니하게 그 오리지널 그 원래 기술이 이란 거예요.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이걸 미군이 카피해서 쓴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란이 드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쓴 드론도 샤헤드 136을 복제한 거예요. 근데 이 샤헤드 136은 뭐냐면 사거리가 2,500km까지 되는 데다가 값이 2만 불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요격하려면은 이게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이 이 생산 능력이 월별 수천 수만 대가 돼요. 이걸 지금 쌓아놓은 것들을 쓰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란의 목표는 뭐냐면 자 중동에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미군 기지들이 있는데 이게 이란에서 아주 가까운 근거리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민간 시설을 타격하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방공망이 피로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네네. 다는 못 막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국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까지도 끌어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은 지난번 걸프전 때는 참여했지만 지금 참여할 의사가 없거든요.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피로감을 더 증가시키면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럼 주변국들이 뭐 참전하겠네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지 이란을 압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하나는 그러면 유럽에 있는 나머지 있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란에게 화가 나니까 이란과 전쟁하지 않을까?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시아파고 나머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순위파 왕정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시아파와 순위파가 왜 이렇게 왼수냐면 쭉 올라가 보면 서로 왼수가 될 수 있는 680년의 카르발라 전투라는 게 있어요. 시아파의 정통의 뿌리를 이쪽 소위 순위파 쪽에서 참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로 가버리면은 만일에 이 사우디나 바레인 이런 국가들이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 시아파 순위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디를 튈지 모르죠.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다 왕정 국가니까 이슬람의 기본 정서까지 흔들려 버리면은 일파만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란이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그 부분을 건드리고 들어가는 거죠. 주변국으로 확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유럽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참전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압박해도 전혀 그 마음이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이 전쟁 명분이 없잖아요. 걸프 전쟁 때는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동 질서 안정을 위한 합의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전쟁은 일방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을 뭐냐면 이란이 먼저 공격하려고 그래서 이란이 미국을 먼저 왜 공격을 합니까? 그다음에 핵 문제였다는 명분도 핵 문제가 악화됐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는 게 목표였다는 게 점점 드러나는데 거기다 이게 종교 전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되면은 유럽 내에 이 시아파 벨트의 테러 같은 것도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초기에 하메네이는 제거를 해도 이란 국민들의 손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란 내의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는 건데 하메네이는 39년생 고령에다가 또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하메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도 이란인 손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버려도 사실은 자연적 수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거해버리니까 이제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신앙도 구심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란의 어쨌든 의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란 내부의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메네이 폭사 이후에 어쨌든 최고 지도자를 이제 선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만큼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 반미 노선을 이어온 직전 지도부와는 다르게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협력적인 새 지도자를 기대하는 발언 같은데 이란도 베네수엘라처럼 이런 친미적인 지도자가 현 시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여정을 걸어올 때 60년 4.19 혁명부터 그 위대한 혁명전부터 시작해서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시민혁명 그 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하메네이를 제거했다고 그래서 이란이 바로 민주화되고 바로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 그럼 불가능하죠.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마두로 대통령을 트럼프가 비난했잖아요. 로드리게스 똑같은 집단이거든요. 똑같은 독재 정권의 일부거든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손만 잡은 거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민주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나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번에도 또 제거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제거되면 끝없는 저 시아파의 원리주의에 가까운 저 신정체제 후계자들이 나타나지 손 딱 놓고 나서 아 항복할게 친미할게 이러겠습니까? 저 지도부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영적인 구심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상실하는데 거기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전시를 만들어 보니까 이란의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못 나오죠. 아. 전쟁인데 왜냐 지금 혁명 수비자가 독에 올라 있는데 지금 거리를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핵을 명분으로 핵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면서 네. 지도부를 신정체제로 없애고 친미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국내 정치라는 게, 국제 정치라는 게. 그럼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이란에서는 후계자 선출을 뭐 하려고 한다, 누가 뭐 유력하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란은 본인들이 하려는 그 절차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하메네이의 위상을 보면 이란의 시아파는 12이만파라는 시아파인데 그 마지막 이맘이 9세기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이맘이 살아있고 이 재림을 할 거라는 일종의 메시아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이맘을 대리하는 게 하메네이였어요. 아, 예. 그게 이제 이 시아파의 그 신정 체제의 원리거든요. 그 제거되니까 그 제거가 되면은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다음에 헌법수호위원회라는 3인 임시위원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러나 후계자는 뽑아야 되거든요. 전문가위원회라고 하는 90인 정도 되는 위원회에서 뽑는데 다 이슬람 강경 원리주의자들이죠. 지금 한 8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90인 내인데. 예. 지금 선출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출한 장소를 또 폭격한 거거든요. 아, 근데 모이면은. 그렇다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하메네이 유력한 혁명 수비대 영향을 가진 아들이 이제 무트자바거든요. 예. 무트자바 쪽으로 간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지금 라리자니 안보위 사무총장이라든지 지금 온건한 인물이 전혀 없어요. 아. 오히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가장 그 온건한 인물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세 군데와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 군데가 있어도 이란 내에 영향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마지막 팔레비 양소는 이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 퇴로가 없어요. 이란의 지금 지도부로서는. 거기다 이란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세력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환호하고 뭐 이런 장면 나오지만 그건 일부입니다. 네. 또 더 결속하는 세력도 또 있거든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타 국가는 지금 어떨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습 첫날에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면서 미국을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의 수위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란은 동맹이 없습니다. 그 시아파 벨트 자기들, 그러니까 시리아 무너진 아사드 정권,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그다음에 후티 반군, 그다음에 순위파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이 정도밖에 없지 실질적인 군사 동맹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뭐 이번에 밋밋하다 그러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아. 그렇게 보면 지금 러시아는 러우 전쟁에 주력할 거고 왜냐? 지금 기회가 좋거든요. 눈이 다 유럽으로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여력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어차피 지금 미국과 휴전했으니 경제적으로 시진핑 정권도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부가. 당중앙 군사의 7인 중에 5인을 숙청할 정도로. 경제도 지금 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보다는 지금 국내 정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란, 베네수엘라로 원유 수입의 한 20%가 타격을 받지만 그걸로 치명타는 아니거든요. 견딜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4월에 트럼프와 확전은 안 하고 싶은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건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방중을 하는 게 이란 공습을 뭐 멈출 계기가 된다든가 이유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지금 겁니까? 중국 변수는 아니에요. 지금 뭐 이란, 베네수엘라 공격이 뭐 중국을 압박하게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일단은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중국과의 확전은 피하고 싶어요. 아, 거기다 지금 관세가 지금 위법이 됐기 때문에 예. 중국을 압박할 수단도 없어요. 뭐 자고 나면 10% 줄 거야, 20% 줄 거야. 그건 이제 못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못 써요, 이제.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충돌을 더 강화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을 좀 살펴볼게요. 북한도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난을 했는데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메네이를 겨냥해서 성공을 거둔 것과 북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뭐 당연히 뭐 핵무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은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둘의 관계는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란의 핵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는 이란은 모범생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 북한은 핵실험을 6번 했습니다. 그다음 미국을 공격할 ICBM이 있어요. 화성 15, 17, 18, 19, 20까지. 그다음에 핵탄두가 50에서 100개 정도 추정됐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1년에 한 10개 정도 만들 거라고. 그다음에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도 생산하고 있어요. 이란은 핵실험도 안 했고 핵무기도 없고 ICBM도 없고 실제로 핵물질도 없습니다. 그냥 농축하는 단계 60%에서 얻어맞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쁜 놈으로 치면 북한이 곱하기 10에 곱하기 100은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했어요. 중동에서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이란 시아파 벨트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항구적으로.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 러브레터 주고받았어. 러브레터. 나 친해 이랬잖아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냐? 북한은 뒤에는 동맹, 합법적인 동맹인 국제법적인 북중 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파병까지 했거든요. 네. 붙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질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걸 건드리면. 그다음에 북한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력법에 따르면 김정은이 제거되면 유고시에는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이 발사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아. 예, 지도부가 제거되면. 손을 쓸 수가 없죠. 써서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쓴다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저희가 방중 여쭤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북미 대화 뭐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또 변수가 아닌 저는 겁니까? 높아진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그랬잖아요. 나 트럼프와 좋은 추억이 있어. 좋은 추억이 어디 있어요? 하노이에서 얻어먹고 왔는데 노딜로. 그다음에 못 만날 이유가 없어. 다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 그랬고 이번에 구체당대에서 똑같이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백악관 입장이 뭐냐?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예,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한테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했거든요. 농축을 완전히 포기해 미사일도 개발하지 마. 세상에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란한테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던졌지만 북한한테는 러브레터 일단 만나자 이거거든요. 근데 북한한테 그 조건 없는 그 전제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베네수엘라나 이란 식으로는 못 다룹니다. 다뤄서도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도 당할 수 있네라는 최악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위험하죠. 그렇게 일단 만나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끄는 협상 국면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4월에 베이징에 오게 되면 예.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도 이란 전쟁 후유증이 끝날 가능성이 높질 않아요. 수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럼 11월 중간 선거는 다가오는데 네. 그럼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빅카드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마케팅엔 귀재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김정은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해결 안 되더라도 만나서 러브레터라고 얘기했으니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인터림 스테이지, 중간 단계 합의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양쪽 다. 그러면 양쪽 다 둘이 만나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질 거다. 그러나 둘이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4월에 만날 가능성은 김정은 입장에서 일단 만나면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와서 시진핑 주석과는 새로운 합의가 나올 게 없어요. 그냥 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면 김정은이라도 만나고 가면은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끝으로 현 전황과 관련해서 우리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외국에 수출된 우리의 이 방공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처음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처음이고요. 저렇게 방공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쾌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천궁2도 패트리어트와 같거나 능가하는 능력에 값은 뭐 거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천궁2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포대 하나에 4천억이거든요. 아, 그런데 저게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또 방공미사일 재고가 떨어지면 그때는 힘들거든요. 이란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끌고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K방산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쾌거죠.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였다면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저 사례에서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성비가 있는 저가 무기들로 다량으로 공격할 경우에 이 고가의 요격망 체계가 완벽하긴 하지만 지속 가능성 있는 방공망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번 이란 사태에서 수도권 방어를 위한 많은 시사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미국 드론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뭐 전력 얘기 간단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전력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장기화되는 것은 지금 글쎄요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건가요? 이란은 독재 국가잖아요. 예. 여론을 통제하잖아요. 미국은 아닙니다. 벌써 지금 이번 공격에 대해서 미국인의 59%가 반대, 27% 찬성, 지상군 투입은 12%가 찬성이에요. 현재 상황에서요. 예. 근데 지금 미군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 나올 거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다가 주변에 지금 피로도는 증가할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지금 텔아비브가 힘겹게 막고 있지만 지금 뚫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란은 퇴로가 없는 갈 때까지 갈 사람들이고 국민 여론을 신경 안 쓰는 그런 독재 집단인 거고 예. 미국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의 명분을 찾기도 어렵고 유럽도 지금 서로 발을 담그려고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전체적인 피해를 보면 이란이 불리하죠. 그러나 오로지 신정체제 유지만을 생각하는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저 시아파 신정체제의 지도부로 본다 그러면은 시간은 시아파 편, 이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